네, 시간상 어쨌든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서버까지 전달 잘 됐고요. 그 다음에 DB까지는 아직 그 저장하고 있는 코드는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면 되겠다, 그죠? 백엔드 로직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거 디자인은 조금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SS는 그대로 이제 적용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막 빨간색으로 H1 태그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글쓰기까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요놈이죠. 홈. 홈에도 내용 간단하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게시글 그 리스트 페이지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가 게시글이 떠야 되겠죠. 그렇죠? 목록을 띄울 것들 코드하고 디자인 간단하겠고요. 글쓰기 버튼 눌렀을 때 해당하는 글쓰기 페이지고요. 등록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서버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뭐 요청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까 서버를 안 켜놨었는데 요청하고 난 거 정상적으로 응답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서버를 안 켰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버를 켰었을 때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응답까지 했던 거 코드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서버 켜놓고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본다라고 하면은 루트는 여전히 잘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테이블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등록 처리하면은 정상적으로 접속이 돼가지고 네, 응답하고 있는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드가 두 번 전달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하나는 보시면은 하나는 옵션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달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까지 전달해서 처리하는 서비스 로직을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서도 간단하게 일단은 뭐 했어요?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일단은 여기서 콘솔에서 정상적으로 레코드에 파싱이 되는지 바인딩이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 했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으니까 이 코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잠깐만요. 금방 할게요. 잠깐만. 급하게 뭐. 금방 합니다. 잠깐만요. 자요, 갑니다. 서비스 로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 로직 이제 처음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구조 할 때 지금 컨트롤러 도메인 이 정도 만들어 놨는데 이 패키지가 이제 서비스 로직 만들 거예요. 저 탑다운으로 만들고 처음 만드는 거니까 탑다운으로 구성해서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서비스 로직은 보드 컨트롤러에 전달되고 있는 이 세이브 처리해야 될 내용들을 DB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서비스 영역에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VC 패턴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모델 파트예요. 모델 파트에서 서비스 로직을 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델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네이밍은 간단하게 보드의 서비스입니다 라고 만들 거고요. 네, 명칭은 서비스.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죠?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미리 변수 객체를 선언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 놓고 마우스 올려서 이렇게 탑다운으로 구성할 건데요. 저는 서비스 로직은 항상 인터페이스 클래스 구조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인터페이스 클릭하시고 해당하는 지금 현재 있는 코드가 컨트롤러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컨트롤러라고 해서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서비스 패키지에다가 이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주겠죠. 서비스 패키지의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비스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저장 컨트롤 C 하세요. 컨트롤 C 하시고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얘의 구현체는 내가 여기 하위에다가 따로 구성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패키지 왼쪽에 좌측에다 만들어진 이 패키지를 클릭하시고 우클릭 뉴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근데 같은 패키지에다 만들 건 아니고요. 해당하는 패키지는 IMPL이라는 임플리먼트 한 클래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임플리먼트 패키지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서비스 이름을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클래스 이름으로 만들 거니까 제가 디폴트 서비스 보드 서비스라고 이렇게 해서 이 네이밍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하는 하이 패키지에 그죠? 서비스 하이에 IMPL이라는 패키지가 만들어졌고 그죠? 여기 있는 거를 상속받는 요놈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상속하진 않았죠. 임플리먼트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보드 서비스를 구현 코드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해당하는 보드 서비스는 서로 간의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그러면 서비스 패키지가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한 로직을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우리 스프링에서는 요놈을 서비스라고 네이밍을 어노테이션을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스프링 부트가 돌아가면서 초기화할 때 컴포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프링 컨테이너에다가 객체로 만들어서 미리 보관을 해놓다고 했었어요. 빈이라고 했었고요. 해당하는 빈이 생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생성된 빈은 그러면 요렇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코드에서 DI를 하실 수 있었어요 라고 했었어요. 그죠? DI를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DI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필드 DI를 하시려면 필드 이름 위에다가 오토와이어드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생성자 DI를 하실 거면은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생성자 위에다가 오토와이어드 이런 식으로 구현하시면 되긴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코드들은 생성자 DI 같은 이런 코드들이 이제 너무 불편한 코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요? 그리고 생성자는 요거는 안 넣어줘도 자동으로 해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파이널 필드로 만들어서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뭐 만들어요? required argument 생성자를 이렇게 그렇죠. 암묵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럼버글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여기 있는 매개 변수로 전달되고 있는 이 매개 변수가 여기 있는 빈이 컨트롤러도 마찬가지로 빈으로 만들어 주겠죠. 그죠? 만들어 줄 때 빈으로 만들 때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그죠?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매개 변수에 전달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는 누구니? 라고 하면서 이거 얘를 객체로 만들려면 이 빈으로 전달되는 객체가 존재해야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빈이 컨테이너의 보관이 아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자동으로 주입해 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파이널 필드로 만들어 놓고 required argument 생성자를 만들어 놓으면 생성자에 의한 DI가 됩니다 라고요. DI가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객체는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빈을 여기다가 주입을 시켜줍니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10번 한 것 같죠?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100번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DI가 객체가 생성이 됐으니까 그쵸? 여기 있는 처리를 요거 지울게요. 이제요 서비스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처리해주세요. create 해주세요. create, create.
생성해주세요. 누구요? 보드를 생성해주세요 라고 할게요. 이름은요 이렇게 네이밍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달만 해주면 되겠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여기 있는 코드는 그래서 딱 컨트롤러에서는 그냥 결국에는 프론트에서 요청하고 있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서비스한테 넘겨주고 중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여기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서비스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여기서 리턴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놓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 줄이 뜨는 거는 당연히 여기 있는 서비스에 이 메서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우스 올려가지고 팝다운으로 클릭해서 생성해 보도록 하고요. 생성된 코드는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저장과 동시에 바로 그렇죠? 여기 있는 게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얘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컨트롤을 눌러가지고 구현 코드로 이동하시면 되겠고, 구현 코드 왼쪽에도 보이죠? X 액박에 딱 떠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터페이스고 클래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 메서드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추상 메서드가 분모 영역에 있는데 얘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는 당연히 오버라이드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언임플리먼트 구현되지 않은 메서드를 여기다가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구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 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코드를 치지 않고 클릭 한 방으로 다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는 서버는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꺼놓고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실제 서비스 로직은 여기서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MVC의 모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델 영역은 실제 코드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비스라고 해서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요소에서는 MVC 할 때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컨트롤러를 제외한 나머지 로직들은 모델 파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너버 레코드에 전달되어 있는 이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은 DB에 저장해 잖아요. 그죠? 저장해 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그리고 어떤 결과를 리턴해줘. 정상적으로 했는지 성공 여부를 주던지요. 그죠? 결과된 엔티티를 주던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할 거예요. DB에다 저장해. 그럼 DB에 저장하려면 DB에 접근을 먼저 해야 되겠죠? DB에 접근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JPA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B 접근은 JPA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JPA에서는 누구로 접근해요? 엔티티를 건드리면 돼요. 물리 DB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엔티티 객체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엔터티 객체를 객체로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엔티티 객체 처리는 누가 해요?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명령을 수행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레포지토리. 그래서 레포지토리가 DB에 접근하는 코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포지토리 처리하는 거고요. 레포지토리로 접근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엔티티는 어디요? 보드 관련된 엔티티를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어디 도메인의 엔터티에다가 보드 엔터티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 이 보드 엔티티에 접근하기 위한 누구요? 보드 엔터티 레포지토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레포지토리 이름으로 요거 보드 엔티티 레포지토리로 데이터를 처리하시면 되겠다. 디폴트 서비스에 대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려면은 여기는 디폴트 서비스에서는 멤버로 보드 엔터티 레포지토리를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멤버로 준비하도록 하고요. 당연히 외부에 있는 거니까 임포트 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또 빈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파이널 필드를 이용해 가지고 빈으로 준비하도록 하고요. 당연히 파이널 필드니까 생성자 DI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었잖아요. 그죠? 현재는 빈이 주입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required argument 생성자를 만들어 주시면 자동으로 생성자 DI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주입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에서 누구요? 레포지토리 객체를 주입하는 게 동일하네요. 그래서 생성자 DI를 통해서 주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레포지토리 객체에다 여기 엔터티 객체에다가 요놈을 통해서 객체를 처리한다고 돼 있어요. 처리는 어떤 처리할 거냐면 세이브 처리할 거란 얘기가 크리에이트이기 때문에 DB에다가 저장하는 로직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레포지토리 점 저장하는 거는 기본 코드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JP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이브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로 메서드 안 만들어도 되죠. 세이브라는 거는 레포지토리 객체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사실. 그죠? 정의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상위에 있는 JP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레포지토리에는 세이브 메서드가 존재한다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저장해요? 보드 엔티티 객체를 통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저장할 데이터를 뭘로요? 엔터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엔터티 객체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보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객체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엔터티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뭘 만들 거예요? DTO에다가 편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쓸 건데요. DTO에는 메서드가 없어요. to 엔터티, 보드 엔터티잖아요. 그죠? ENTIT, 엔터티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도 이제 레코드잖아요. 그죠? 레코드에는 이런 메서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존재하지 않지만 미리 있는 걸로 간주하고 제가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호출을 하고 나면은 존재하지 않는 이니까 빨간색이 뜨겠죠. 그래서 마우스 올려가지고 클릭해서 주시면은 해당하는 레코드 안쪽에 퍼블릭 여기 메서드라고 제가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거 리턴이 누구냐면은 엔터티라고 변환하게 그 매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보드 엔터티를 이렇게 리턴해주는 메서드로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전달받은 데이터는 프론트에서 타이틀과 컨텐츠가 전달이 됐었는데 이거를 엔터티에다가 저장해서 가면 되니까 얘가 엔터티를 리턴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객체를 여기서 생성해서 객체 생성은 제가 빌더로 생성할 겁니다. 빌더 패턴이니까 빌더 패턴이 엔터티에는 적용이 돼 있잖아요. all argument로 이렇게 빌더가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빌더 패턴을 통해서 객체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안에 있는 엔터티 멤버들은 모두 널이에요. 여러분들 널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바인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딩 여기 타이틀과 요놈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엔티티 구조 보시면은 요것들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고 그랬고요. 타이틀과 컨텐츠는 입력해가지고 그죠? 프론트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세팅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자동이죠. 자동이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되고 요거는 리드 카운트는 적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가 그 제가 대문자 인티저가 아니고 소문자 인트로 넣었잖아요. 그렇죠? 객체로 만들면 디폴트 값이 0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저는 그대로 넣어버릴 거고요. 그러면 내가 사용할 거든 타이틀을 어디다 넣으시면 돼요? 빌더 패턴에 있는 타이틀 메서드에다가 타이틀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컨텐츠는 컨텐츠에다가 쫙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도 간단해요. 그냥 관련 코드 점 타이틀 T 치면은 자동으로 자동 검색되잖아요. 그죠? 여기 됐을 때 다 치지 않고 여기서 엔터만 빵 치면은 자동으로 주입이 되고 있죠. 그죠? 이미 타이틀 넣었으니까 지우면 돼요. 추가로 넣을 수 있나요? 얘가 빌더 패턴으로 적용되면 계속 파이프라인 기법으로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편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는 요거 그 레코드로 전달된 데이터를 어디에다가요? 엔티티에다가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생성하는 메서드라고. 메서드.
메서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코드가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합니다. 게터를 이용해서 여기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외부에서도 만들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밖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요. 어디서요? 여기 서비스에서도 한번 만들어 볼까 봐요. 요거 메서드를 안 만들면 굳이 거기서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들어도 되잖아요. 네. 여기서도 제가 아까 엔터티를 만들 수 있다고요. 만약에 빌더 패턴으로 못 만듭니까? 네, 여기서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릴까요? 엔터티 객체 만들면 돼요. 이 NTITY 엔터티 객체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임포트도 해야 되고요. 네, 임포트는 어쨌든 해야 되긴 하니까. 네, 이렇게 빌더 패턴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점 빌드 빌더 점 빌드 그리고 데이터는 여기서 매핑 해주시면 되겠다. 바인딩 해주시면 되겠죠. 네, 누구죠? 아까 타이틀 매핑 할게요. 근데 타이틀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dto 점 get 메서드는 있죠. get이 아니고 타이틀이죠. 점 타이틀로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 들어가서 점으로 들어가는 코드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도 컨텐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dto 점 컨텐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써야 돼요, 매번. 만약에 얘를 또 재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서도 재활용한다면은 내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엔터티 만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던지, 직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누락시킬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는요, 네, 이거 잘못해가지고 딴 거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코드적으로 봤을 때도 네, 점 찍고 들어가는 코드가 좀 더 복잡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훨씬 더 메서드를 한 번 더 만들어서 쓰는 게 더 심플한 코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도 되긴 하죠. 여기서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집어넣어도 됩니다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거 쓰시면 됩니다 라고요. 네,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지울 거예요. 네. 항상 저런 패턴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 누구야? 엔터티. 의미적으로도 GTO에 그죠? 여기 있는 레코드에서 넘어온 거를 어디로? 엔터티로 변환해가지고 네,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한 엔터티를 그대로, 엔터티를 저장하면은 네, 저장된 엔터티 객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얘를 페이지로 넘기는 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 정보를 페이지에다가 넘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장을 해주면은 저장된 객체를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면은, 만약에 세이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너를 제공해주고 있네요. 보시면 되겠고, 뭐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해줘요? 여기 있는 거? 네, 예외가 아마 발생할 거예요. 쿼리가 문제이거나 그러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저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네, 익셉션이 발생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예외가 발생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럼 리스폰스에다가 우리는 OK 메시지를 하나를 해주시면 되긴 하겠죠. 그렇죠? OK를 전달해주면 네,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되면은 네, OK를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바디를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뭐 true를 주던지 뭐든 전달해주면 되겠죠. 그죠? 성공 메시지를 주던지. true를 줄 거면은 그저 요놈이 리턴하고 있는 객체가 요놈이 있잖아요. 그죠? 리절트 엔터티 저장하고 난 다음에 저장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결과가 네 널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널이 아니거나 이 결과가 뭐라고요? 널이 아니면, 존재하면 true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니면 false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죠. 자, 얘 널 나올 일이 있나요? 근데요? 결론적으로는 널이 전달될 일은 없어요. 리턴해주는 코드는 존재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네. 예외가 발생하거나 그럴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랬을 때는 일단은 제가 트루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트루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서버 다시 켜놓을게요. 켜주고 DB까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는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적인 내용들이겠죠. 자, 이렇게 서버를 준비해 놨고요. 네, 여기서 프론트에서도 자, 다시 리프레시 할게요. 게시글을 클릭하고 게시글 글쓰기 네트워크 탭 F12 눌러놓고 준비해 놓고, 네, 이번에는 네, 첫 번째 게시글이죠. 그래서 DB까지 내용을 했고요. 등록을 눌러볼게요. 등록을 눌렀습니다. 네, 여기다가 등록을 눌렀더니 잘 전달해주고 있고요. 네, 여기서 리턴 메시지는 저장 성공이라고 됐고 true가 리턴이 되네요. 그래서 true가 리턴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서버에서도 뭐가 동작했죠. 그죠? 우리가 입력했던 데이터가 어디로요? 네, DB, insert into board 테이블에다가 와, 이렇게 싹 다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물음표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전달된 파라미터 매개 변수로 전달되고 있는 거고요. 요거 우리가 수동으로 DB에다가 쿼리 문장 만들었을 때는 prepared statement라는 객체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 해당하는 물음표의 위치에다가 있는 내용들을 데이터를 파싱해서 넣어주는 그런 코드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음표에 해당하는 게 뭔가 데이터가 변수로 반영이 돼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 코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하이버네이트 SQL에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제가 저장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섹터를 눌러야 됩니다. 아이고, 뭐야? 뭘 누른 거야? 셋업 파일을 눌렀어. 하이드 SQL에서 네, 해당하는 제거 데이터베이스를 KH 데이터베이스로 전달했고요. 방금 인식된 데이터가 요놈이잖아요. 그죠? 저거는 또 화면 갱신을 해야 되는데 하진 않았습니다. 요놈이고요. 여기는 보드라는 거 요거 만들어졌다는 거죠. 보드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되어 있네요. S3 S3란다. DB죠. 데이터베이스 RDS 아마존 DB에서 이렇게 생성하고 있고요. 아마존 DB에 보드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거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있는 거 데이터 탭 있다 거죠. 해서 넣었을 때 네, 시퀀스가 제가 101번부터 생성해놨잖아요. 그래서 101번에 해당했고요. 네, 내용도 잘 들어갔고요. 네, 여기 있는 거 타이틀도 잘 들어갔고요. 네, 리드 카운트 0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잘 들어갔고요. 크레디트 앱 날짜 정보 잘 들어갔고요. 4월 18일 오늘 맞죠? 지금 현재 시간 15시 34분인가 봐요. 요거 잘 들어갔고요. 업데이트 앱도 잘 저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저장하고서 로직 리턴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잘 수행하고 있는 것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